자, 이어서 채권 시장 흐름을 통해서 또 주식 시장의 예측을 또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한화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주중 채권 시장 동향 어떻게 살피시고 계십니까? 예, 주 초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5월 금통위에서 연준의 추가 1회 인상을 충분히 가정했다라는 언급이랑 국내 물가의 둔화세, 지속 전망 같은 것들 때문에 금리가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영란은행이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있고요. 주요국 중앙은행 인사들의 발언이 다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동결을 했지만 어쨌든 다른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 연내 이런 연준 입장에서 동결이 계속 가능할지, 그리고 주요국들의 상황은 어떤지 국내까지 연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연준 같은 경우는 7월 또는 그 이후에 연내 추가 1회 정도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저희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동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었지만 기자회견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추가 인상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세부 내용을 뜯어서 보게 되면 우선 파월 의장이 절대다수 위원들이 추가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했다면서도 7월 또는 그 이후의 회의 결정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인상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그러니까 정책 결정 시기가 오면 그때 물가나 고용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현재 미국은 물가의 둔화 흐름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슈퍼코어 물가는 둔화세가 강해지고 있고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 물가는 드디어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고용 호조는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산업들이 다 잘 돼서 고용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 산업들의 뒤늦은 회복세에 고용 호조가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켜보겠다는 그 상황은 아직도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호주라든지 캐나다, 또 유럽 쪽, 이쪽에 대한 금리 정책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호주랑 캐나다가 인상을 재개했고요. 유로존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발언을 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추가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지만 그 우려는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더 올려서 다른 나라들이 올릴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들이 올렸기 때문에 연준이 시중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할 요인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적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가 미국의 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다른 그 국가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랑 미국과는 조금 처한 상황이 상이합니다. 캐나다랑 호주 같은 경우는 3월, 4월에 물가가 다시 반등을 했고요. 유로존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에 진입한 국가도 한국이랑 미국, 캐나다밖에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인 인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영국과 유로존은 그렇게 가파르게 끊임없이 기준금리를 올려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 기준금리는 굉장히 완화적인 수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상하는 국가들은 본인들 고유의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나 명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각자 각국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한국 입장에서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준이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이상 인상을 하지 않는 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행어를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행은 다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5월 회의에서 미국의 추가 인상도 염두에 두었고 하반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소폭 반등하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상에 제스처만 취할 뿐이지 별다른 움직임은 부재한데요. 결국 움직이기보다는 긴장을 풀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5월 금통위에서 연준의 한 차례 추가 인상은 확실하게 가정해 두었고 물가가 예상 경로를 벗어나는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새로 떠오른 변수, 연준의 추가 인상은 미리 알고 있었고 집중하고 있는 상수, 즉 물가 상승세는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결국 한국은행 입장에서 상황이나 환경이 변한 것은 없고 변한 것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이유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흔들리지 않으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폭이 생각보다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흔들릴 건 흔들린 거지만 다 말씀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주중 채권 시장에서 봐야 될 일정들 그리고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사이클을 보게 되면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추가 긴축, 더 나아가 추가적인 인상이 이어진다면 그 규모나 속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대표적인 매파인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인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의견을 어필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발언, 그리고 영국의 통화정책 방향 설정 때문에 이번 주는 변동성 상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변동성에 맞는 전략으로 또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변동성은 있지만 큰 폭의 변동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이었습니다.